자,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면서 어디에서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키를 잡느냐라는 것을 딱딱딱 느끼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전세인의 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자, 문제 줄 것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분실,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에 있거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지.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럼 이제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말소를 하거든. 말소니까 이게 지우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 근데 분실했다. 이 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번으로 가볼게요. 을은 등기소에 등기필로 재개부를 신청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그럼 이거는 있다, 없다잖아요. 그죠? 그럼 재발급 받을 수는 시작, 없다. 자, 두 번째. 을이 등기소에 출소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업자를 확인받아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 을은 죽었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오덱스타 X.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 이때 인감증명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봅시다. 을이 자격자 대리인 골 줄 것이요. 등기사무를 위임한 경우 확인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요게 확인 정보죠, 정보. 등기소에 정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위임에 의한 밑줄을 긋습니다. 대리인. 그럼 여러분들 3번, 4번을 잠깐 한번 묶어볼게요. 우리 법학 시간에 있잖아요. 대리인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우리는 변호사, 법무사를 시작. 자격자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대리인이라고 쓰는 겁니다. 위에 거는 시작.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답만 딱 해볼게요. 요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을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을이 직접 가면 돼야 안 돼요? 돼.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뭐다? 있다. 그러면 3번은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겼다는 말이고 4번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통과.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그 등기문자 작성문에 공정 줄 것이요. 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기문자 밑줄 긋습니다.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1, 2, 3번 묶었어요. 그러면 1번에 2, 3, 4번 묶었어요. 그러니까 인감을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등기필 정보가 없어 확인 절차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르세요. 자, 등기 의무자에게 죽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어더와이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게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분실입니다. 관공서입니다. 그러면 알기 쉬운 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성소한 등기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낸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서 우리 법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는 거는 많아. 근데 5개를 딱 배우거든. 그 위에 3개는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래야 합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거는 알려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여기 등기 완료 통지서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이 그림이 이거. 오케이?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요 전세 기간이 끝나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을은 의무자거든.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분실하고 없죠. 그러면 을이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확인을 받았어. 받아가 이거 말소했어. 그러면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다, 제공하지 않은 말소다? 그러니까 말소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이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됐죠? 네, 됐어. 16번으로 가볼게요. 등기 원인 및 원인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 수용을 원인이라는 소인신할 때 등기 원인은 밑줄 긋습니다.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밑줄을 긋습니다. 수용의 개시일. 어드와이더 5. 요걸 시험에 낼 때, 자, 재작년의 시험입니다. 수용의 재결일 이라면 O 덱스다. X. 시작. 개시일. 두 번째. 2번입니다. 상속입니다. 자, 첫째 줄에 끝에 등기 원인은 밑줄을 긋습니다. 상속. 원인일자는 밑줄을 긋습니다. 사망일자. 어드와이더 5. 3번입니다. 유정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등기 원인은 밑줄을 긋습니다. 유정. 원인일자는 죽었습니다. 사망일자. 어드와이더 5. 여러분들 2번과 3번은 상속이든 유정이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은 있죠. 유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됐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인신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은 밑줄 긋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자, 죽었습니다.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시작 않는다. 딱 됐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하는 등기 원인은 밑줄 긋습니다.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오덱스다 X. 여러분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 벌어는 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처음이니까 백지다, 백지 아니다? 백지.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원인일자가 뭐다? 없다. 소유권 벌어는 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네. 원인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걸 딱 기억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은 소유권 벌어는 게 원인도 없어. 원인일자도 없어. 원인도 없고 원인일자도 없고. 됐죠.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 합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볼게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왔거든. 자, 1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자르세요. 그래가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를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 권리라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두 번째 갑니다. 1번 전세권 말소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1번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 말소할 때 3번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1번을 회복하면 3번이 순위가 밀린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그럼 4번으로 갑니다. 판결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 신청 이해관계는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조정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죠. 그러면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 모르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 그러면 첫째 줄에 다시 갑니다. 소유권 모르등기 말소 시 자르세요. 그러면 소유권 벌어등기는 1번이다, 1번 아니다? 1번.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다 죽는다, 다 안 죽는다? 다 죽게. 그럼 전부 다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 왜 동그라미를 쳤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를 배우거든. 하나가 말소, 하나가 말소 회복, 하나가 직권 경정,
하나가 무슨 서? 판결서. 하나가 권리의 변경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1번에는, 자, 이거 칠판을 보세요. 1번은 뭐였어요? 말소. 2번은 뭡니까? 회복. 3번은 뭡니까? 판결서. 4번은 뭡니까? 말소.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위에 4개는 성낙서 없으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이는 안 해주지. 근데 이거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저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 그럼 항상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권리의 변경을 꼭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달라지는 게 권리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2개만 딱 할게요. 전세금이나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전세금이 달라졌다, 이자가 달라졌다, 지료가 달라졌다, 채권액이 달라졌다, 전세 기간이 달라졌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 됐죠? 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래 풉니다. 1번에 말 쓰고, 2번에 말 쓰고, 3번에 판결 쓰고, 4번에 권리의 변경이네. 그는 답이 4번이네. 이렇게 저는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령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18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칩니다. 주소.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것이에요. 신청하는 경우에 대상 정보 그것만 줄 것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상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잠깐만. 대상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개입니다. 4개. 소유권 보존이에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멸실 등기. 이 2개는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 그 다음 3번째 갑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게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밑으로 긋습니다. 60일 이내 자르세요. 오덱스타 X. 시작.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옆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작년도에는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전세권의 목적이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일부. 경우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도면.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4번,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죽었습니다. 생략할 수 시작 없다. 채무자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 이랬었어요. 필요적 기재.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채무자는 저당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니까 성명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19번으로 갈게요. 19번에 갑니다. 인감증명입니다. 1번에 저당권자 갑이 을에게 권리질권을 줄 것이에요.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위에다가 을이라고 써요. 쓰지 마세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오덱스타. 칠판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요 글자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요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니까 요 문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럼 그대로 쓰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을 한다는 말은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인감증명서는 요거죠. 무슨 자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는 거라. 오케이?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등기 필정번호 의무자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나 인감은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돼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갑을병 이렇게 써요. 근데 출제위원은 예를 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을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보면은 갑이 을에게, 다시 할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런데 저당권의 질권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갑을병 이래 수업을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그거는 갑을병으로 쓰든 AB로 쓰든 이거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 갑을 이래 쓰든 그거는 출제인의 마음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권리 질권이라는 표현이 딱 넣으면 저당권의 질권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었죠. 그죠? 자, 또 그러면 1번은 기억은 OX다 X. 두 번째 갑니다.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성명을 조함에 밑줄을 긋습니다. 공정정서. 경우에 제3자의 인감증명 OX다. 여러분들 니은 옆에다가 두 가지만 썼어요. 두 가지만. 동의서, 성납서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며 동의자, 성낙자의 인감을 첨부해라. 오더와이더 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라. 오더와이더 오. 요거는 돼 있지. 근데 이제 답은 이겁니다. 이거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공정정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OX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3번입니다. 전세금 동그라미 칩니다. 정해. 변경등기를 신청자 전세권 설정자 줄 것이에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첨부한다, 한다? 한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물 등기할 때 등기물의 인감증명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죽었습니다. 대리인에게 권리의 처분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제목입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 자, 보세요.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럼 2번은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아까 좀 세 번째, 등기필 정보 멸실이. 자,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에 있어서 인감을 첨부한다는 것은 됐다, 안 됐다? 되지. 좀 전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에 직접 갈 때 인감 들고 가야 된다, 그럼 여기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뭐 가져오라? 인감. 그 다음에 요 4번, 5번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 확인서, 이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럼 요 6번이 동의서와 성낙서입니다. 7번이 상속재산, 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6번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협의서. 그 다음에 7번이 동의서, 성낙서.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딱 외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어. 그러면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든. 그거는 4개란 4개. 그래서 요 위에 3개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도 누구의 인감을 가져가라? 대리인. 그 다음에 요게 하나 6번이잖아요. 6번. 오케이? 요거는 대리인이 갈 때는 누구 거 가져가라? 인감. 대리인 거. 됐죠? 네. 그럼 한번 더 할게요. 위에 3개는 됐다, 안 됐다? 그럼 요것만 이제 암기하면 되잖아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라. otherwise O. 근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누구 것도 가져오라. 대리인. 그러니까 인감이 2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것만 딱 신경 쓰고 있으면 돼요.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비업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매수인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인감 증명,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등기필 정보. 자, 이거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다음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어났죠. 위에다가 쓰세요. 등기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거. 1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 의한 밑줄을 긋습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오덱스타.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자꾸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자 요렇게 딱 와보세요.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이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냐 이 말. 그러니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지. 되죠? 그러면 처분 금지 가처분은 otherwise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이건 취득입니다. 취득.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답다. 있지.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답다. 없다. 임신은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 임신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낙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환매 특약 오덱스타 X. 환매 특약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등기를 해주는 거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인의 가등의 1인이 자신의 지분 줄 것이에요. 자신의 지분. 본등기 줄 것이에요. otherwise O. 그래서 가등기에서 이 2개를 꼭 외워두는 거라. 그러니까 지분의 본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전부의 본등기는 OX다 X. 요 2개를 딱 외워두는 거예요. 요 2개를 딱 꼭 기억해 두세요. 4번으로 갑니다. 가압류 채권자 을이 소유 토지에 대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가압류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OX다 X.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 5번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자신의 밑줄을 긋습니다. 상속 지분 죽었습니다. 상속 등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이렇게 딱 풀면 돼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그럼 20번에는 답이 3번이죠. 그죠? 21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otherwise O. 두 번째, 등기 신청에 밑줄 긋습니다. 각하 결정 밑줄 긋습니다. 제3자 끝에 없다. otherwise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 때 이렇게 봅니다. 각하 결정에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냐 없냐. 등기 실행에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OX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서 이해를 할 때는 이해관계인으로 해독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 말은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거든.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인도 제3자 속에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답만 딱 합니다. 이거는 등기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이거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럼 답은 이렇게 풉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진다. otherwise O.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 그럼 이거는 각하 결정이니까 등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의신청할 수 뭐다? 없다. 등기 실행은 등기가 이루어졌거든. 그럼 이해관계는 존재할 수 있지. 그럼 이의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 푸는 게 제일 빨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데는 자 죽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이의신청 서만 동그라미 쳐서 관할 죽었습니다. 등기소. 그러니까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가 하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고 그 다음에 4번이죠.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의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그럼 여기도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이거는 끝글자만 딱 외우면 됩니다. 없다. 4번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는 거다.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간에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인 죽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OX다 X 주소지다 소재지다 소재지 그 다음에 5번을 한 번 더 할게요. 등기간에 이의가 죽었습니다. 이유 없다고 위에다가 이유 있다고 이러면 X입니다. 이유 없다고입니다. 이유 없다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한 번 써먹었거든. 그럼 주소지라고 해야 된다. 소재지라고 해야 된다. 소재지 됐어요. 22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등기가 관련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기여. 자, 죽었습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해. 되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줄 것입니다. 가등기 때도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줄 것이에요.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 리얼에는 말소 등기만 줄 것이에요. 말소 등기는 없어지는 거죠.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 미음에 직권 보도등기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 5번에 마지막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합의명인 변경은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되죠. 이거는 이제 이해되어져 있죠? 네, 그렇게 딱 풉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볼게요. 문제를 잠깐 보세요. 문제를 볼게요. 등기 완료 통지 대상입니다. 1번에 자, 죽었습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오더와이더 오. 그럼 권리자 옆에 의무자라고 썼어요. 의무자.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5번을 먼저 가볼게요. 대위 채권자 등에서 비대위자와 대위자죠. 비대위자는 대위자는 뭐다? 병. 그러면 1번, 5번을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썼어요. 둘 다. 그러면 여기로 잠깐만 와볼게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좀 전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채무자에게도 등기완료 통지를 하고 채권자에게도 등기완료 통지 둘 다 한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도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이제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의무자입니다. 을이 권리자입니다. 그럼 을이 등기 안 받아가니까 갑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단독 신청하면 등기가 이렇게 되었다면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줘. 그 대신 을에게 등기됐다는 거는 알려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갑에게도 알립니다. 아까 원리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신청했던 등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둘 다 보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 요걸 줄 것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아까 전에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무선자 자,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요렇게 딱 외웁니다. 딱 세 글자만 딱 외웁니다.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은 재발급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세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가장 쉽게 직접 등기소에 가서 확인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말소했어. 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등기완료 통지.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옆에다가 인감증명 적었어요. 그러니까 등기필드물과 분실돼서 등기소에 갈 때는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 그럼 그래 딱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걸줄 것을.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잘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럴 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있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는 O고 하나는 X거든. 그럼 제가 좀 전에 다시 할게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갑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를 이해하죠? 네. 그럼 갑이 소송을 걸어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등기했어. 그럼 요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는 단독 신청한 거거든. 그러면 신청은 누가 했다? 가. 명의는 누구다? 을.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안 주고 등기완료 통지를 보낸다는 거는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갑에게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제는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러면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이 소송을 걸어서 등기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가 누구다? 을. 그럼 을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안 줘요? 줘. 주죠? 네. 그럼 등기필정보 속에 등기완료 통지서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이제 답입니다. 그럼 갑에게는 주는 거 아니에요? 갑에게는 등기완료 통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에 넘어갔는데 뭐 갑에게는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갑이 판결서 갖고 등기를 하면 둘 다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을이 할 때는 을에게만 보내는 겁니다.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거든. 갑에게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해했죠? 네. 통과. 그러면 1번, 3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묶어보고 딱 해가지고 구별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등의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 저축었습니다. 직권 보로 등기 명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한번 더 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 완료 통지라는 거. 위에 세 개, 성소한 등기의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보로 등기.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지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관공서죠.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지만 끝났다는 완료 통지는 한다. 그래 딱 5개를 딱 외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볼게요. 이 5개 속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통과? 됐어. 24번으로 갑니다. 옳은 겁니다. 1번으로 가볼게요. 토지에 적었습니다. 지목이 변경. 한 칸 밑에 60일 이내 오덱스다. 괜찮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칠판을 보세요. 지적법, 등기법 이렇게 썼어요. 지적법. 그러면 지적법은 60일, 등기법은 매달 1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적법에 지목 변경이 있잖아요. 며칠 이내 신청한다? 60일. 등기법에서는 매달 1월. 그 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법이. 오케이. 네. 두 번째 갑니다. 갑이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줄 것이에요. 불구하고 등기하는 제 을과 매매를 하자면 갑은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오덱스다, X.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 3번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할 수 없었고 줄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년 후 입주. 3년 후 입주. 되죠?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자, 적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게.
그럼 한가 밑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다.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2번, 3번을 항상 묶으세요. 묶어가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하나는 할 수 있는 날이고 그것만 딱 확연하게 구별하면 돼요. 그럼 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 매수인은 죽었습니다. 매매 계약일부터 60일 OX다 X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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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입니다. 부동산의 밑줄을 긋습니다. 구조가 변경되죠. 한 칸 밑에 1월 이내에 오더와이더 O. 그러면 1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1번하고 5번을 묶어가지고 부동산 표시 그래가 또 옆으로 화살표하고 표제부. 표제부니까 몇 월 이내에 한다? 1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목 변경 이런 글자가 나오면 분할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게 나오면 지적법에는 60일입니다. 등기법에는 1월입니다. 그걸 잘 해야 돼요. 통과.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옳은 겁니다. 자, 정답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단독 신청에 등기 신청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성낙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진정한 등기 명의회복, 그게 바로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죽었습니다. 농업법인의 합병 원인으로 하여 소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오렉스다.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진정명의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니까 투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농업법인이 합병을 하잖아요. 이미 농업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그걸 합병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D것입니다. 전세권 줄 거세요. 임차권 줄 거세요.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어덱스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잠깐. 요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등기가 유효냐 무효라는 말과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런 말이죠.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말이 나와요. 유효냐 무효냐라는 말이나 이거 해독을 잘 해야 돼. 해독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했죠. 제가 오늘 제 집이 신도림역이거든. 그럼 평택역까지 올 때 급행 전철을 타고 와요. 오케이? 그러면 표를 끊고 탔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지. 근데 표를 안 끊고 탔어요. 위법이지. 맞죠? 그럼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그럼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붙들렸어. 그럼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럼 저를 다시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온 거는 온 거예요. 그럼 온 거는 온 거라는 거는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맞다. 그럼 항상 법학을 공부할 때 유효, 무효라는 말 속에는 전제가 위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적법은 손대는 게 아니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죠. 그죠? 경정 등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면 그 등기를 무효로 할 거냐, 이왕 이루어진 건 유효로 하고 수정할 기회를 줄 거냐, 이걸 해독을 잘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이래 봅시다. 100번지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등기부에는 당연히 100번지에다가 등기를 해야지. 그런데 101번지를 등기했다. 이러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맞다.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지.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무효다. 무효. 이런 거는 경정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보세요. 전세 계약을 맺었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름을 좀 잘못 적었다. 이러면 뭐 전세금을 좀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수정하는 게 경정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거를 탁 정리할 때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100과 101은 성질이 같아 다르다. 전세와 임대차는 성질이 같아 다르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사람이 같아 다르다. 그럼 전부 다 무효입니다. 오케이? 네, 통과. 그 다음에 유정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등기필 정보 줄 것이에요. 자, 이때는 이름만 공부하면 되죠.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만 줄 것이에요. 등기 기록에 갑구의 권리나 기타 사항란에 적었습니다. 거래 가격을 기록한다. OX다.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러면 여기다가 30억 이래 쓰잖아요. 요게 실거래 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서 가져오면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매매.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보세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의 2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오더와이더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작성을 한다. 그러면 답입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했어. 그러면 이 실거래가 이건 등기를 안 해요. 왜? 매매 목록 속에 들어가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럼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실거래가 이걸 등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필요한 경우니까 매매 목록을 첨부했죠. 그럼 한 칸 밑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한?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26번은 단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옆에다가 주민등록번호라고 쓰세요.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런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나 법인이나 비법인은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요.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는 부여기관은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 부여합니다. 법인에다가 줄 것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재외국민 줄 것이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 법인은 자르세요. 그러니까 4번은 2개입니다. 2개. 옆에다가 썼어요. 비법인. 그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도지사가 X. 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장이 나오면 아래는 시도지사가 나오지. 아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오지. 맞죠? 네. 이 부동산 등경 등록번에는 시도지사는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4번에 시장군수 구청장.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4번에는 2개입니다. 하나는 사무소 설치를 하는 외국법인과 하나는 비법인입니다. 오케이? 네. 5번에는 외국인 줄 것이에요.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입니다. 자, 27번으로 갑니다. 자, 소유권 모르는 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밑줄을 긋습니다. 과세관청. 촉탁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 처분에 제한에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한다. OX다. X. 과세관청이 아니고 법원이다며, 법원. 여러분들 이 말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잠깐만 와보세요. 이 글자를 봅니다. 직권보존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면 이랍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에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럼 이거를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 처분의 제한은 많아.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답을 내놓고 할게요. 압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해당하지 않냐 할 때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만 직권 모르는 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타 행정기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직권 모르는 게 한다 안 한다? 안 하. 그게 키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특별자치로리사, 시장군수, 구청장 거기까지 줄 것을 확인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끝에 있다. 어디다? X. 토지는 국가지 국가. 이거는 건물이 돼야 돼요. 건물. 여러분들 소유권 모르는 게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많아요. 그중에 요래 딱 정리하면 되죠. 자, 이래 보세요. 토지를 묻는지 건물을 묻는지를 해도 항상 토지는 누구다?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야 안 돼요? 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되죠. 3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공여 1위는 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끝에 좀 더 소유권 보존된 게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없다. 없다니까 오더와이다. 여기 답은 두 개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3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는 자기 지분의 소유권 모르는 게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럼 3번은 O입니다. O. 지분만에 보존된 게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4번으로 갑니다. 건물 줄 거세요. 국가 줄 거세요. 어디다? X. 5번입니다.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면서 그 토지를 포괄 유정을 받아 밑으로 갔습니다. 포괄 수정자 되죠. 는 소유권 모르는 신청할 수 있다.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어드와이더 O. 자, 그럼 답을 두 개로 할게요. 3번과 5번입니다. 3번과 5번. 여러분들 3번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된 게는 OX다 X. 이거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었어요.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O로 끝나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볼게요. 틀린 겁니다.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가장 매매하여 을 앞으로 소유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자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자 여기서부터 줄 것입니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2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때는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하자 을이 등기 권리로서 등기를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옆에다가 썼어요. 포괄성계인. 그냥 가장 쉽게 아버지가 매매했는데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하네요. 해.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있잖아. 1번, 2번은 해마다 지문으로 띄우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를 시험에 잘 안 냈거든. 요즘에는 1번, 2번을 띄웁니다. 3번입니다. 자연인 줄 것이요. 법인 동그라미 쳤어요. 직접 등기를 도면을 자 적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어디다?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어요. 도면은 컴퓨터로 그려가야 됩니다. 그게 전자문서예요. 그런데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에다가 그려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법인은. 그런데 법인 정도 되면 도면을 컴퓨터로 그릴 능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계약서, 그까지 줄 것이에요. 소유권을 신청하는 게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금인을 받지 않는다. 어드와이더. 여러분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좀 전에 요 글자 있죠. 거래가액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인인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금인이잖아요, 금인. 그럼 금인은 답은 이거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뭐를 받아라? 금인.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왜 금인을 받는데라는 거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매매했어요. 그럼 요렇게 또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리 갈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있죠. 그럼 요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왔어. 그럼 또 계약 체결했거든.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왔어. 그럼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는 이리 갈 수가 없지. 왜?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만 갑이 계약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갑하고 을하고 나오지. 등기는 갑하고 병하고 이루어왔잖아요. 그럼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이게 중간 생략을 방지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는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걸 분할하는 거는 세금하고 관계가 없다. 저서부터 통과.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5번이네요. 그죠?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할 때 판결서 줄 것이에요. 소유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줄 것입니다. 거래가액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오토바이다. 집하나 잠깐만 해보세요.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거래가액은 뭐일 때만 한다?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통과. 자, 29번으로 가볼게요. 자, 29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소유권의 일부 줄 것이에요.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이전되는 지분, 여러분들 소유권의 일부 위에다가 지분이라고 써서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이 집행력 있는 밑줄을 긋습니다. 판결서. 검인 줄 것이에요. 끝에 없다. 판결서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덱스다? 오죠? 네. 안에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되졌지?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그것도 또 틀렸네요.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보십니다.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검인이거든. 오케이? 네. 셋 다 해야 돼요. 셋 다 해야 돼요. 됐죠? 네. 그것도 틀렸습니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풀이를 다시 할게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제3자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바로 쓸게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글자를 잘해야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 첨부한다 안 하지.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냥 우리말로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한다 한다. 행정관청의 허가서 첨부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관청 허가 첨부한다 하는데 판결서에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럼 첨부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1일 때는 무조건 다 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요 소유권 1일 때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에 얘가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검인이다.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그게 토지거래허가구 얘기라면 토지거래허가서 별도로 들어가야 돼.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별도로 들어가야 돼.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에 검인도 받아야 돼요. 됐죠? 그럼 그건 O입니다. O. 이해했어요? 네, O입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그것만 줄 것이에요. 임차권은요. 등기 촉탁이나 등기가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소유권 모르는게 한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다시 할게요. 법에
직권 보존 등기하는 얘는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요거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오케이? 네. 그럼 통과.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특정 유정의 목적의 미등기인 경우에는 자, 적었습니다.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X. 그러면 여기서는 29번의 답을 2개로 합니다. 2개로. 2번과 4번이에요. 2번과 4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은 꼭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요거죠.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야 된다, 안 거치고 가야 된다? 거치고. 그럼 여러분들 4번은 이해했다, 못 했다? 했죠? 네. 그럼 5번으로 갈게요.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그 토지를 포괄 유정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합니다. 그러면 그럼 좋다.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예.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